첫 번째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후쿠오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로시마가 공수전환과 기동력 중심이라서 후쿠오카 상대로는 상성에서 뒤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후쿠오카를 상대로는 오히려 강했던 편. 후쿠오카가 올라오는 공격을 탈취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공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 플레이로는 히로시마가 리그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의 슈팅을 기록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편이다. 후쿠오카는 리그에서 가장 라인이 낮은 전력이다. 따라서 기동성이 좋은 역습 취향의 팀들이 공략하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평가를 받는 편. 하지만 최근 에이메나 교토를 상대로 모두 지면서 이상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교토전에서는 자신들이 공세를 나가다가 되려 카운터를 맞아버리는 등 상성이 거꾸로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히로시마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후쿠오카가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이라서 히로시마도 쉽게 골문을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을 탈취하고 가는 상황에서는 히로시마가 많은 슈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 히로시마가 후쿠오카에게 강하기도 했고 최근 기동성 좋은 팀들에게 후쿠오카도 제법 패배를 쌓고 있다. 두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세레소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레소를 상대로는 최근 잘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 사실 세레소가 가와사키가 가지고 있는 지공에 맞춤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 세레소가 4-4-2로 컴팩트한 라인을 구축하고 측면을 긁어버리는 상황에서는 가와사키의 기동력이 열세라서 상당히 크게 당하는 편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저득점 양상과 수비에 강한 이브리그 팀 오이타를 상대로도 2골을 내주는 등 수비가 상당히 아쉬웠다. 세레소도 고민이 없지는 않다. 좋은 코어라인과 조직적인 수비는 장점이지만 공격에서는 세아라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뚝 떨어진다는 것. 다행히 최근 가와사키 상대로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등 세아라가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는 강했던 편이었다. 가와사키와의 상성은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오전에서도 3승 2무로 무패다. 세레소의 승리를 추천할 수 있겠다. 일단 기동력과 역습이라는 점에서 가와사키가 세레소 상대로는 상성이 썩 좋지는 못한 편이다. 물론 세레소가 세아라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의 변수가 상당한 상황. 세 번째 경기 쇼난 대 이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그 경기에서는 패스워크로 경기를 뒤집는 등 지공 상황으로도 어떻게든 골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다만 쇼난의 문제는 늘 수비. 우라와 전에서는 4-1-3-2로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가동했는데 전방 압박이 풀리게 되면 쇼난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진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다. GK나 수비에 지속적으로 부하가 생기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타도 일단 많은 슈팅을 내줄 것이 유력하다. 이와타의 플레이도 상당히 수비를 먼저 하고 역습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물론 저메인이 신체 능력이나 골 결정력에 비해서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기는 하다. 일단 초반에 버티면서 전방으로 길게 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단 쇼난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이와타가 수비적으로 위기가 많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극단적인 공격 전형 때문에 늘 쇼난이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위기나 수비진의 부하가 상당히 있는 편. 이와타 주포 저메인의 신체 능력이나 폭발력이 좋아 이와타도 화력 승부는 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경기 사간도스 대 간바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팀의 특징은 전방 압박.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보는 편이 좋겠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도 중앙을 굳히는 식으로 1-0 승리를 기록하기도. 특히 간바가 올 시즌에는 역습 상황에서 매우 강한 편이기도 해서 무리하게 사간도스가 올라가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정도 간바 가시마 히로시마를 만나는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는 실리를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간바의 경우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주어야 뭔가가 풀리는 편이다. 최근 마치다에게 1-3으로 지거나 후쿠오카 상대로 0-1로 패하는 경기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듯. 특히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기도 한데 지난 경기에서야 2-1로 이겼지만
수적인 우세를 가졌음에도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겨우 승리를 챙겼다는 생각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사간도스가 강호들을 상대로는 꽤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감바가 역습 상황에서 강한 편인데 반대로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케이스가 상당한 것이 사실. 최근 감바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하는 기색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5번째 경기 야마가타 대 이와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비가 괜찮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홈에서도 기대 실점은 13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 이는 올 시즌 GK가 세이브 3위에 오르는 등 6탄 방어를 앞세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수비진도 꽤 힘겨워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지난 사포로전 3-6 패배나 1-2로 진 가고시마와의 매치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와키의 플레이는 상당히 압박 지향적이다.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중상위권 수준의 압박과 공격 횟수를 가져가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물론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이 압박이 돌파당하면서 패하는 경우가 잦지만 압박을 풀어가는데 벅찬 전력은 상당히 잘 잡아내는 편. 특히 4위 아래 팀을 상대로는 2골 이상을 허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승점 정리 페이스를 보여준다. 이와키의 승리를 기대한다. 야마가타가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하나 골키퍼의 개인 기량에 기대는 경우가 작고 압박과 공세를 강하게 할 줄 아는 팀을 상대로는 무력한 편이다. 이와키도 원정에서 상당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고 특히 압박으로 플레이를 방해하면서 실점 위험성을 줄이는데 능한 모습은 자주 보여주는 편이다. 6번째 경기 도치기 대 오카야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공격적인 면에서 적극성이 늘었다. 생각보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카운터로 크로스를 노리는 식의 운영도 꽤 자주 보여주는 중. 하지만 정교함과는 거리가 먼 전술이기도 하고 특히 오카야마는 크로스에서 당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오히려 높게 형성된 압박 라인이 상대의 직선적인 플레이에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될 여지도 있다. 오카야마는 실점 자체가 적은 팀이기는 하다. 하지만 올 시즌 크로스로 내준 골은 4골. 오카야마의 장점은 상당히 컴팩트한 간격 유지에 열중한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세컨볼 싸움에서는 해당 지점에서의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밀리지 않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물론 오카야마도 점유가 높거나 압도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정교함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도치기가 라인을 올려주는 것을 유지해준다면 땡큐일 수 있겠다. 오카야마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도치기가 잘 풀리는 매치에서는 크로스를 통한 공세가 통하는 케이스. 하지만 컴팩트한 라인과 크로스 대응이 좋은 오카야마가 여기에는 꽤 적응이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도치기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오카야마의 직선적인 플레이가 통할 가능성을 높이는 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